자, 계속해서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됐습니다. 자, 자동식 기동장치는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말고 뭐 다른 소화 설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식 기동장치는 이제 세 가지만 인정이 되고 있다. 자, 가번을 보게 되면 기계식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작동하게 하는 기계식 방식이 있고, 다음 나번 전기식 방식이 있죠. 화재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으로 이제 전기에 이제 그 입력을 줘서 솔레노이드 밸브 이제 파기판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번 가스 압력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가스 압력식이죠. 그래서 기동용 용기함에 이제 그거를 가스를 이제 파기를 해서 기동용 용기에서 가스가 나와서 저장 용기로 가서 이제 저장 용기의 봉판을 파기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가스 압력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번을 보게 되면 수압 압력식. 요거는 이제 우리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인산염은 제3종 분말 소화 설비다. 자, 분말 소화 설비. 자, 분말 소화 설비는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네 가지. 자, 먼저 제1종이 있죠. 자, 제1종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제1종은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죠. 칼륨이고,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이제 인산염 또는 이제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염 또는 인산암모늄이 되겠고, 4종은 이제 제2종, 여기 탄산수소 칼륨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요소를 이제 혼합시킨 것이 이제 탄산 제 4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4종 같은 것은 국내에서는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죠. 자, 국내에서는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방식이 이제 탄산수소 칼륨이 되겠고, 자, 이제 소화 화재를 보게 되면 이제 제1종 같은 것은 이제 B급하고 C급이 소화할 수가 있고, 제2종도 마찬가지 B급하고 C급. 그다음에 제3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A종, A급, B급, C급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지만 제4종은 이제 B급과 이제 C급의 소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번은 맞죠? 자, 나번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는 제3종 분말 소화 설비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안전 기준에 3종 분말 소화 설비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번 맞고, 그다음 다번 분말 소화 설비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비는 다 0.8 이상이죠. 그래서 충전비를 보게 되면 자, 제1종이 충전비가 0.8입니다. 0.8. 단위는 충전비이기 때문에 리터 퍼 킬로그램이죠. 리터 퍼 킬로그램. 분말 소화 설비 1kg을 저장을 하려면은 몇 리터가 있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이제 충전비죠. 충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종 같은 것은 이제 0.8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종하고 3종은 같습니다. 자, 1.0이죠. 1.0이고, 제 4종은 1.25가 충전비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안을 보니까 분말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이다. 다 0.8 이상 맞죠? 자, 1종부터 해가지고 0.8이기 때문에 다 0.8 이상이니까 이제 맞습니다. 자, 라번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제4종 분말 소화 약재의 1kg당 저장 용기 내용적은 1.5리터라고 했는데, 자,
자, 이건 충전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4종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입니까? 1.25죠. 1.25. 그래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1.25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에 담백포를 사용하여 포헤드 방식의 포소화 설비를 하고자 한다. 자, 이때 포소화약제 1분당 방사량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몇 리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담백포라고 딱 나와 있죠. 자, 포헤드 방식인데, 차고에. 자, 차고에 이제 담백포를 소화한다. 담백포. 자, 우리가 이제 차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게 되면 차고 또는 주차장이죠. 차고 또는 이제 주차장. 자, 주차장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경납고 있죠. 항공기 경납고. 자, 항공기 경납고는 이제, 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는, 자, 우리가 이제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 포소화 약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담백포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죠. 활성제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성막포 있죠. 수성막포. 이렇게 이제 일반 건물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국가화재안전 기준에서 소화약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백포. 자, 담백포 같은 것은 뭡니까? 동물의 이제 짐승의 뼈나 뿔을 주원료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담백포가 되겠고. 자, 합성 계면활성제는 이제 뭡니까? 자, 계면활성제가 우리 뭐죠? 계면활성제? 자,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표면 장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계면활성제죠. 그래서 응집력을 이제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포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뭐 우리가 세제 생각하면 됩니다. 세제, 합성 세제 같은 거. 자, 이것을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 포라 한다. 자, 이거 수성막포는 이제 3M에서 만드는데 액큐에서 필름 포밍 폼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AFFF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일명 라이트 워터, 가벼운 물이라 해서 3M에서 개발된 것이 이제 수성막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얼마입니까? 단위 면적당 이제 LPM이죠. 단위 면적당 이제 분당 얼마만큼의 이제 소화약제량을 분포를 해야 되느냐. 몇 리터죠, 몇 리터. 그렇기 때문에 담백포 같은 것은 이제 6.5가 되겠고, 6.5리터죠. 6.5리터. 그 다음에 활성 계면 활성제포는 이제 8리터, 8.0리터. 그 다음에 수성막포는 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3.5리터가 된다. 자, 이렇게 차고 또는 주차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경납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소화약제가 인정이 되고 있다. 담백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 그 다음에 이제 수성막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 더 알아둘 거는 이제 우리가 특수가염물 있죠. 특수가염물. 자, 특수가염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성상이 크기 때문에 이보다 좀 더 많이 더 많은 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담백포, 수성막포 똑같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수가염물 같은 거는 전부 다 6.5리터죠. 세 개 다 전부 다 6.5리터다. 6.5리터. 그래서 요 수치, 차고 또는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의 수치만 제대로 암기하게 되면 특수가염물에서는 이제 6.5리터가 똑같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차고고 담백포이기 때문에 차고고 이제 담백포니까 이제 6.5리터가 답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담백포는 담백포인데 이제 원액과 수용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액과 수용액.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포소화 설비를 보게 되면 포소화 설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서 이제 가압송수장치 펌프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벤츄리관이 있고 여기 이제 포원액 있죠. 자, 포원액이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이죠, 물. 물과 포원액을 혼합해서 이제 이렇게 방출구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포를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하고 이제 포원액하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수용액이죠. 포수용액입니다. 포수용액. 우리가 여기에서 발사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발포된 양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원액이 아니고 포수용액 기준을 따라야 된다. 포수용액.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문에 보게 되면 원액과 수용액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용액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용액이 이제 6.5L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담백포고 수용액이고 6.5L.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압식 분말 소화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축압식 같은 것은 이제, 분말 소화기는 이제 그 소화기 용기 안에 소화약제하고 이제 압력을 발포하는 이제 질소가스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축압식 분말 소화기죠. 자, 가번을 보니까 축압식은 용기 내에 동일 약제로 축압한다라고 했는데, 자, 축압식은 용기 내에 분말 약제가 들어가고 거기에 별도로 이제 가압을 시켜주는 이제 질소가스가 축압이 되는 것이죠. 같은 동일의 약제가 아니고 가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나번 장기간 보관 시에도 가스 누설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축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끝에 소화기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캡으로 나사이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화약제가 이렇게 이제 분출되는 타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나사이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설 염려가 있습니다. 누설 염려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축압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시 압력계가 반드시 설치가 되죠. 지시 압력계. 그래서 이제 누설이 이제 없다가 아니고 누설 염려가 있죠. 누설 염려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지시 압력계는 0.98MPa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적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녹색이죠. 녹색. 자, 여기가 이제 녹색인데 녹색 범위는 얼마?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이내죠. 요 안에 이제 지시계가 이제 지시를 하고 있어야만이 이제 정상적인 거고. 자, 우리 지문에서 같이 0.98 메가파스칼. 자, 요쪽이죠. 요쪽은 이제 적색으로 되어 있죠. 적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과충전이죠. 예, 과충전. 그래서 너무 충전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일정한 범위 0.7에서 0.98 메가파스칼 범위 내에 지시 압력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답번은 틀렸습니다. 자, 라번 축압식은 용기에 질소로 축압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종 분말 약제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축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죠. 라번. 자, 그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화 설비가 아니고 소방관들이 쓰는 소화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옥내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로 소화를 진압을 못한 경우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안아도 되는 대상물은 돼 있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이제 6,000스퀘어미터 이상. 자, 요거는 이제 설치 대상이 되겠고. 자, 지하층의 층수가 3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이제 1,000스퀘어미터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설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이제 7층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설치 대상이 되겠고. 자, 지하가중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이 되어 있는데 터널의 길이는 이제 1000m 이상이죠. 1000m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5번에 이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음향 경보 장치를 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에 보게 되면 이제 음향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음향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제 주된 이유는 이제 어떻습니까?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를 하게 되면 사이렌을 울리죠. 그래서 음향 경보 장치를 울리는데 주 역할은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은 이제 질식 염려가 있죠. 예, 질식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재가 발생 지역에 이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터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질식의 염려가 있어서 사람이 먼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인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시간 20초 이상, 20초가 지난 이후에 이제 기동장치가 작동을 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발포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음향 경보 장치를 이제 바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을 보게 되면 가스 방출과 동시에 경보로서 방출을 알리기 위함이다. 뭐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가스 방출과 동시에 이게 아니죠. 가스 방출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바로 동시에 이제 음향 경보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자, 4번 경보를 듣고 수동으로 방출시키기 위함이다. 이건 아니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음향 경보 장치를 이미 작동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감지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먼저 감지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고. 자, 다 방출과 동시에 발하는 경보를 듣고 계급부를 닫아주기 위함이다. 이거는 아니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력 방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기준량에다가 플러스 가산량을 포함시켜서 소화약제를 선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번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겠고. 자, 라번을 보니까 경보를 발하여 주민을 대피시킨 후에 방출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빨리 대피를 해서 사람이 이제 그 대피 시간을 20초를 주는 겁니다. 20초. 그래서 20초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기동장치가 작동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방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재현 설비를 하려고 한다. 자연 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이 5스퀘메다일 경우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 배출식 수직풍도의 최소 내부 단면적은 몇 스퀘메다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복도 또는 거실이 있다라고 봤을 때 막 복도라고도 보고, 복도 또는 거실이 있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계단이 있죠.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단이 있는데, 자, 계단이 바로 여기, 이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 피난 계단은, 자, 계단을 통할 때는 반드시 2개의 문을 거쳐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다가 이제, 부속실을 둬서,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전실이라고 합니다. 전실. 전실을 둬서 이제 부속실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특별 피난 계단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 그래서 문이 어떻게 피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열려야 되죠. 피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피난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2개를 통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죠. 특별 피난 계단. 요거를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특별 피난 계단인데, 특별 피난 계단에 이제 재현 설비를 하는데, 자, 여기 특별 피난 계단에다가 바로 단독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있고, 자, 여기 부속실만에 재현하는 경우 있고, 자, 부속실과 여기 동시에 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재현 설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현 설비. 그런데, 자, 이제 극비 쪽 말고, 여기서는 이제, 배출식, 자연 배출식이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닥터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닥터를 설치합니다. 자, 닥터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문제에서는 이제, 하나는 이제 자연 배출식이죠. 자연 배출식은 뭡니까? 자연 배출식은, 부력, 공기의 밀도 차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부력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이송하도록 배출되는 타입이 이제 자연 배출식이죠. 그래서 송풍기가 설치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자연 배출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수직풍도인데, 여기 이제 수직풍도예요. 수직풍도인데, 수직풍도의 이제 단면적이 내부 단면적. 요거죠, 요거. 자, 내부 단면적이 이제 5스퀘어미터. 5스퀘어미터. 자연 배출식일 때. 자, 이거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제, 기계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계식으로. 자, 똑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수직풍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뭘 설치한다? 자, 요렇게 이제, 송풍기를 설치를 해서, 자, 요렇게 이제 배출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배출기가 되죠, 배출기. 네. 자, 배출기가 되면서 이제 이게 기계식 배출기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기계 배출식 방식이 된다. 자, 요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의 면적이 이제 얼마인가, 여기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자, 자연 배출식하고 기계 배출식으로 볼 경우에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하게 되면 요게 빠르겠어요? 요게 빠르겠어요? 자, 자연 배출식은 이제 공기 밀도 차로 그 배출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늦죠. 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 배출식의 여기 단면적을 구할 때 여기 단면적인 예를 들면 이제 AP다. 단면적이 AP다. 그러면 자연 배출식은 AP는 자 2분의 이제 QN이 되겠습니다. 2분의 QN. 2분의 QN입니다. 그 단면적이기 때문에 이제 스퀘어미터입니다. 스퀘어미터. 요거는 이제 배출 풍량. 여기 배출 풍량. 자, 배출 풍량인데 이제 단위는 이제 배출 풍량이기 때문에 큐빅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가 단위가 단면적인 단위가 메다 제곱이니까 요게 결국은 뭡니까? 요게 덕터 내의 배출 풍속이 되는 거죠, 결국은. 네. 이게 바로 이제 덕터 내의 이제 배출 풍속이 되겠다. 그래서 자연 배출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 풍속이 이제 결국은 2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2m/s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늦죠, 자연 배출식일 때. 네. 약분약분 하게 되면 이제 면적인 단위가 이제 스퀘어미터가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단면적을 여기 마찬가지 구하려면,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단면적이죠. 여기 단면적인데, 자, 여기에 단면적 A를 구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연습방정식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 이꼴 이제 AV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A를 구하는 거니까, A는 V분의 Q가 되겠죠. A분은 V분의 Q다. 자, 그러면 배출량은 어떤지가 똑같잖아요. 여기 배출량이나 여기 배출량이 똑같기 때문에 자연 배출식에 의해서 요 풍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풍량을. 자, 요 풍량이 결국 어떻게 된다? 여기 구해진 풍량이 결국은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자, QN은 이제 AP 곱하기 이제 2를 하게 되면 풍량을 구할 수가 있죠. AP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풍량을 구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AP는 줬잖아요. 5제곱미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5 곱하기 2는 10 큐빅미터 퍼 세크가 이제 배출 풍량이 되는 거예요. 배출 풍량. 그래서 배출 풍량이 결국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10 큐빅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계식 배출 방식에서 이제, 배출 풍속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배출기의 흡입 측에서는, 수직풍도에서는, 여기에서는 풍속을 얼마로 준다? 15m/s 이하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5m/s 이하로. 그러면 여기 이제 15m/s 이하가 이제 여기 V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5m/s
세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 A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0.67 스퀘어 메타가 되는 것이죠. 0.67. 자, 요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제 9월 3일 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어떻게 구했느냐? 자, 여기에 면적이 있으면은 기계 배출식은 여기 단면적을 4로 나누게 되면 기계 배출식 쉽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연한 이제 배출기 풍속 쪽에 우리가 법규상에 배출기 흡입축에는 15m/s라는 요 값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한 거죠, 현실화. 그래서 이제 요 15m/s를 대입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이제 나번 0.67 스퀘어메다 이상이 돼야 된다.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살수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살수 설비는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연결살수 알아봤죠. 지하가 또는 이제 지하층의 연면적이 이제 150 스퀘어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살수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하가 또는 지상층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연수 생성물이 생성되는데 연기가 많이 생성되죠. 근데 연기가 생성되는데 연기가 지하층 같은 경우는 외부로 연기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화 활동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옥내 소화전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그것으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소화 활동 설비로 설치하는 것이 이제 연결 살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연결 살수 설비를 하나 그려보게 되면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자, 먼저 이제 연결 살수 설비는 소방대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송수구를 설치합니다. 송수구. 자, 송수구를 거쳐서 이제 체크 밸브가 들어가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송수구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 뭐가 설치된다?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송수구죠, 송수구. 네, 송수구가 있습니다. 자, 송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부형하고 이제 쌍부형을 설치한다. 자, 원칙은 쌍부형입니다. 자, 원칙은 쌍부형인데 당부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부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살수 헤드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당부형으로 설치해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칙은 이제 쌍부형입니다. 이렇게 쌍부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살수 헤드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당부형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배관이나 밸브 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헤드가 있죠, 헤드. 자, 여기 이제 헤드가 있는데 이제 헤드는 살수 전용 헤드가 있고, 이 살수 전용 헤드는 이제 개방형이라 있습니다. 개방형 헤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이제 헤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수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폐쇄형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광경으로 따지면 배관경을 따지게 되면 가장 가는 게 어떻습니까? 최소가 25A죠. 최소가.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배웠지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25A 같은 경우는 몇 개 연결할 수 있어요? 규약 배관 방식에 의해서 2개를 연결할 수 있죠. 2개. 네. 그래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관은 최소가 이제 25A이고, 살수 전용 헤드는 좀 배관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배관의 최소가 이제 32A입니다. 32A. 좀 더 크죠? 네, 최소가 32A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살수 헤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가번을 보게 되면 이제 송수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수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 펌프가 있는데, 가압 펌프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연결 살수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소방차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압 펌프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옥내 소화전하고 이제 연결 살수를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 가압 송수는 이제 연결 살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옥내 소화전하고 연결했으면 옥내 소화전에 해당되는 가압 펌프지 연결 살수에 해당되는 가압 펌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칙상으로. 자, 그 다음에 라를 보게 되면 이제 배관 및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이제 가압 펌프가 되겠다. 소화 활동 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압 펌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선택 밸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호 구역이 하나로 돼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방호 구역당 이렇게 한 개별 라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자, 방호 구역이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선택 밸브를 이용해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배관이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방어구역, 여기도 하나의 방어구역 두 개 되죠. 그러면 이제 화재가 어디 났느냐에 따라서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별도로 이제 뭘 설치합니까? 선택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선택 밸브가 된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이제 답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연결살수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자, 연결살수 설비에 설치되는 선택 밸브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선택 밸브. 자, 여기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가를 보니까 화재 시 연수에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그렇죠. 선택 밸브에 연수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4번. 자동 개방 밸브에 의한 선택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송수 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 밸브의 작동 시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다. 선택 밸브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 밸브는 이제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밸브 같은 것은 설치에 대한 높이 규정이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답번이죠. 자, 그 다음에 라번. 선택 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알람표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 밸브가 있는 데는 요게 이제 1구역인지 2구역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압력 같은 경우도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이제 답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층의 사무소 건축물로 연면적이 6만 스퀘어미터인 경우 소화 용수의 저수량으로 몇 큐빅미터가 가장 타당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화 용수, 소화 수주 및 저수주죠. 이렇게 이제 그 건축물들이 이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들이 와서 소화 활동을 하는데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일정 연면적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별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소화수주 또는 이제 저수주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소화수주 저수량은 이제 전체 연면적에다가 전체 연면적 있죠. 전체 연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줍니다. 기준 면적. 전체 연면적을 이제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면적당 이제 20이죠. 자, 20 큐빅미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제 소화수조 이제 저수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연면적은 우리 문제에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체 연면적은 이제 6만을 줄었죠. 6만. 자, 여기는 이제 6만이 되겠습니다. 6만.
6만 스퀘어미터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준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기준 면적 조건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자,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 1층하고 2층하고 이제 합쳐서 이제 합계가 이제 15,000이죠. 자, 15,000 스퀘어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이제 얼마? 7,500이 되겠고, 7,500. 자, 이 이외의 거, 이제, 자, 두 번째 항은 이제 1항 이외의 거. 자, 1항 이외의 것은 이제 얼마다? 12,500이라는 기준 면적을 주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준 면적을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딱 그 적용하기 쉬운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7,500으로 나눠주면 요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자, 12,500으로 나눠주면 요 양이 줄어들겠죠. 네, 줄어드는데, 자, 그러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문제에서 18층이라는 면적을 줘놨죠. 문제에서 18층 면적을 줘놨죠. 그러면 이제, 자, 기준 면적은 어떻습니까? 자, 전체 연면적이 6만이잖아요. 6만. 전체 연면적이 6만이죠. 이렇게 나누기 18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층당의 면적이 나오죠. 이렇게. 한 층당 면적이 나오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이제 한 층당 면적이 나옵니다. 한 층당. 18층이기 때문에 6만을 18로 나누게 되면 한 층당 면적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아마 3,333.33 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거 나가는데, 자, 우리 1항 조건이 1층하고 2층 합계가 12,500 이상이라 했죠.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곱하게 되면 2를 하게 되면 이제 얼마입니까? 6,666.66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15,000 스퀘어미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그럼 어디에 해당된다? 요거 되겠죠. 12,500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7,500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준 면적은 이제 12,500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연면적을 몇 층으로 했기 때문에 각 층당 한 층당 이제 면적이 나온다. 그래서 1층하고 2층 합계해서 15,000이 이제 넘지 않느냐 이렇게 선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넘지 않기 때문에 기준 면적은 이제 얼마다? 얘는 이제 12,500이 된다. 12,500.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제 얼마입니까? 자, 한 96 정도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는 이제 96 이상만 설치하면 되죠. 자, 96 이상 설치하면 140 해도 되죠.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140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바로, 여기 위에 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